발음번역 고전 명작 서머셋 모음 단편집 중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 6번째. 마침내 에드워드는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5시에 데리러 올 테니 아놀드 잭슨 집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네가 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어? 베이트만은 에드워드와 함께 정원을 걸으면서 말했다. 여기서 괜찮은 곳은 이 호텔뿐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에드워드가 웃으며 말했다. 내겐 너무 호화롭지. 마을 밖에 방을 하나 빌렸어. 싸고 깨끗해. 내 기억엔 시카고에 살던 시절에는 머무는 곳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아, 시카고.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 에드워드. 시카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나도 알아. 에드워드가 말했다. 베이트만은 에드워드를 힐끗 보았지만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언제 돌아갈 거야? 나도 종종 궁금해. 에드워드가 미소를 지었다. 대답에 놀라고 대답하는 태도에 더욱 놀란 베이트만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에드워드가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차를 운전하는 호련인을 불러 세웠다. 좀 태워줘, 찰리. 에드워드는 베이트만에게 인사하고 몇 미터 앞에 멈춰 서 있는 차를 따라 뛰어갔다. 베이트만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끼워 맞추며 서 있었다. 에드워드는 늙은 당나귀가 끄는 낡은 마차를 불러서 베이트만과 함께 타고 바다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갔다. 길 양쪽에 코코넛과 바닐라 농장이 있었다. 가끔 노랑, 빨강, 보라색 열매가 커다란 초록빛 잎에 둘러싸여 매달려 있는 망고나무도 보였다. 잔잔하고 언뜻 보였고 키 큰 야자나무가 우아하게 서 있는 작은 섬들도 있었다. 아놀드 잭슨의 집은 언덕 위에 서 있었고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당나귀의 마구를 풀어서 나무에 묶고 마차를 길 옆에 세워두었다. 베이트만에게는 모든 일이 태평스러워 보였다. 집으로 올라가서 키가 크고 아름다운 중년의 원주민 여성을 만나자 에드워드는 다정하게 약수를 했다. 그는 베이트만에게 여자를 소개했다. 제 친구 베이트만 헌터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라비나. 좋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놀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씻을게요. 파레오 2장 주세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지? 베이트만이 물었다. 라비나. 아놀드 부인. 베이트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이 곧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에드워드에게 주었다. 두 남자는 가파른 길을 간신히 내려와서 해변에 있는 코코넛 숲으로 향했다. 입고 온 옷을 벗은 에드워드가 파레오라고 하는 옷감을 가늘고 길게 접어 깔끔한 수영복 바지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곧 따뜻하고 얕은 물속에서 첨벙거렸다. 에드워드는 원기왕성했다. 그는 웃고 소리치며 노래를 불렀다. 마치 15살 소년 같았다. 베이트만은 에드워드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물에서 나와 해변에 누워 맑은 공기 아래 담배를 피웠다. 뭐라 말할 수 없이 편해 보여서 베이트만은 깜짝 놀랐다. 아주 편한 삶을 찾은 것 같군, 베이트만이 말했다. 그렇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아놀드 잭슨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려가서 2 사람을 데려오려 했네. 헌터, 수영은 즐거웠는가? 베이트만 헌터? 네, 즐거웠습니다. 베이트만이 말했다. 아놀드 잭슨은 깔끔한 흰색 옷을 벗고 허리에 파레오만 두른 채 맨발로 걸어왔다. 온몸이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갈색이었다. 길고 하얀 곱슬머리와 수도자 같은 표정으로 원주민 옷을 입고 있어서 멋있어 보였고 남의 이목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다. 준비가 됐으면 올라가지. 잭슨이 말했다. 옷만 입으면 됩니다. 베이트만이 말했다. 테디, 친구 파레오는 왜 가지고 오지 않았지? 이 친구는 옷을 입는 게 좋을 겁니다. 에드워드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베이트만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베이트만이 셔츠를 입기도 전에 에드워드는 허리에 헝겊만 두르고 출발하려고 서 있었다.
맨발로 걸으면 아프지 않나? 그가 에드워드에게 물었다. 길이 돌투성이라 난 좀 아픈데. 이제 익숙해져. 마을에서 돌아오면 파레오를 입어야 편하지. 잭슨이 말했다. 여기 머물 생각이면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본 풍습 중에서 제일 합리적이지. 시원하고 편리하고 비싸지 않고. 그들은 집으로 걸어 올라갔다. 잭슨은 천장이 뚫려 있고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다. 저녁 식사를 할 식탁에 5명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에바, 테디 친구와 인사해. 그리고 칵테일 좀 만들어줘. 그리고 베이트만을 길고 낮은 창문으로 데려갔다. 저길 봐. 잭슨은 과장된 몸짓을 말했다. 잘 보라고. 아래쪽으로 코코넛 나무가 석호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석양이 깔린 석호는 형형색색의 연한 비둘기 가슴 빛깔을 띠고 있었다.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만 주변에 원주민 오두막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암초에 날렵한 카누를 걸쳐놓고 원주민 몇 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저 너머로 광대하고 평온한 태평양이 보였다. 30km쯤 떨어진 곳에는 시인의 상상처럼 공허하고 몽상적인 데다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무레아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베이트만은 넋을 잃었다. 이런 풍경은 처음 봅니다. 마침내 베이트만이 입을 열었다. 아놀드 잭슨은 그의 앞에서 꿈을 꾸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에 잠긴 마른 얼굴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베이트만은 또 한 번 영적인 모습을 느꼈다. 아름다워. 아놀드 잭슨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볼 일이 없지. 지금 자네가 보고 있는 풍경을 다시 보지 못할 테니 잘 보게, 베이트만. 순간은 곧 사라지지만 자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걸세. 자네는 영원함에 닿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깊게 울렸다. 그는 가장 순수한 이상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베이트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비열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려 했어야 했다. 에드워드가 무슨 소리를 들은 듯이 돌아보았다. 내 딸이야, 베이트만. 베이트만은 소녀와 악수했다. 눈은 검고 빛났으며 웃을 때 붉은색 입술이 약간 떨렸다. 피부는 갈색이었고 검은색 곱슬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옷자락이 길고 느슨한 분홍색 옷 한 벌만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향기나는 흰색 꽃으로 만든 화환을 쓰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폴리네시아 샘의 여신 같았다. 소녀는 약간 수줍어했지만 베이트만보다는 덜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요정 같은 소녀가 익숙한 솜씨로 쉐이커를 이용해 칵테일 석잔을 만드는 모습에도 기분이 편해지지 않았다. 강하게 만들어주렴, 잭슨이 말했다. 소녀는 유쾌하게 웃으며 칵테일을 잔에 따라 남자들에게 한 잔씩 건넸다. 베이트만은 칵테일을 만드는 섬세한 기술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모금 맛보고 너무 훌륭해서 크게 놀랐다. 베이트만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자 잭슨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나쁘지 않지? 내가 직접 가르쳤어. 예전에 시카고에서 이 도시에는 나와 맘먹을 바텐더가 없다고 생각했지. 감옥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새로운 칵테일을 만든 생각을 하면 즐거웠어. 그런데 요점을 말하자면 드라이 마티니가 최고야.